안녕하세요. 박진홍 원장입니다. 나이가 드시면 설액이 예전 같지 않으시죠? 몸에 좋다는 걸 먹어도 별로죠. 나이가 들면 병이 걸리기 쉽고요. 또 상처가 나면 잘 낫지 않죠. 소화불량도 잘하고. 늙으면 작은 상처가 나도 잘 낫지 않아서 많이 서러우실 것 같아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이 난리가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면역 기능이 많이 떨어져 계시는 어르신들한테 더 치명적이죠. 걸리면 증상이 빠르게 나빠지고요.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전체 사망자 중에 70대 이상이 약 78%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폐에 가장 먼저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폐가 안 좋으신 분들, 폐암이 있으시다든지 결핵, 기관지 확장증,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이런 호흡기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코로나에 쉽게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르신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폐렴이 오면, 예를 들면 폐렴 증세가 기침을 많이 한다든지 고열이 난다든지 이런 증세를 보이는데, 이런 전형적인 증세를 보인다는 것보다도 입맛이 떨어진다든지 숨이 가쁘고 또는 어지럽고 하는 이런 애매한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시기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또 폐렴이 오면 어르신들은 면역 기능이 많이 떨어져 계시고 또 기침이나 이 가래를 잘 뱉어낼 능력이 떨어지셔서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이 폐렴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에 안 걸리고 건강하게 지내셔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에 안 걸릴까요? 이게 여러분들 관심이실 겁니다. 먼저 비누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손 씻기를 잘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수도 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특히 코를 풀거나 기침을 했을 때, 외출을 하고 돌아왔을 때 손을 꼭 씻으셔야 합니다. 공공 화장실에 여러분들 요즘 비누 다 비치해 놓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앞에 비누를 쓰고 갑니다. 그 비누 쓰는 거 불안하시죠? 옮기지 않을까 걱정하시죠? 옮길까요? 안 옮길까요? 알려드릴게요. 절대 안 옮깁니다. 비누가 바이러스와 관련해서는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소독제입니다. 믿어주세요. 사실입니다. 가장 강력합니다. 비누를 쓰는 것이 정답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이러스는 다 절반이 무생물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바닥에 떨어져요. 이 떨어지면 이 바이러스는 조건만 맞으면 몇 년이고 살아납니다. 몇 년이고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사람 손을 통해서 점막으로, 사람 몸 안으로, 세포로 들어오면 이게 막 증식을 합니다. 새끼를 막 칩니다. 이게 바이러스거든요. 눈에 안 보이지만 이런 먼지 같은 이런 입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계속 있다가 1년 후에 독감이 되고 감기가 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바이러스거든요. 사람들은 손에 묻은 것을 비누로 씻으면 미끄러뜨려서 씻어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잘못 아시는 것이거든요. 비누 효과는 바이러스를 죽여내는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의 구조라는 것이 단백질 껍데기로 쌓여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지방이 조금 들어있습니다. 기름기가 있거든요. 이 기름을 비누가 강력하게 녹여냅니다. 그러니까 껍질을 비누가 강력하게 녹여낸다는 것이죠. 껍질이 다 깨지기 전에 이게 다 부숴버리는 거죠. 그냥 다 죽어버리는 거죠. 비누와 바이러스가 만나면, 그러니까 포비돈이나 알코올 같은 것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비누는 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시기에 특히 손을 자주 씻어야 합니다. 늘 강조하죠. 어디에 바이러스가 있는지, 묻어 있는지 모르니까, 언제 내가 만질 줄 모르니까 손을 틈난 대로 씻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손으로 어떤 물건을 잡지 않습니다. 엉덩이로 막 밀고 들어가죠. 이렇게. 엘리베이터 같은 것도 손등으로 이렇게 누릅니다. 이렇게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합니다. 불가피하게 만지고 나서는 비누로 씻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비누가 최소한 20초 손에 닿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바이러스가 죽습니다. 비누로 칠하는 것 20초, 물로 헹구는 것 10초,
그래서 30초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생일 축하합니다 이 노래 아시죠? 이 노래를 2번 누르면서 손을 씻으세요. 한 번 부르는데 15초 걸리거든요. 2번 부르면 30초. 30초를 일일이 잴 수 없으니까 노래를 부르면서 씻으면 좋습니다. 노래를 속으로 부르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2번 부르면 30초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손은 바이러스로부터 깨끗해집니다. 실제 질병의 70%가 손을 통해서 전염이 되거든요. 손 씻는 순서도 중요합니다. 흐르는 물에 비누로 씻는데 6개 순서로 30초 이상 씻는 것입니다. 첫 번째,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손등과 손바닥을 대고 문질러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손바닥을 마주대고 손깍지를 끼고 이런 문질러 주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손가락을 마주 잡고 이런 문질러 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엄지손가락을 잡고 이렇게 씻어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손톱 밑을 다른 손바닥, 다른 손바닥, 반대편 손바닥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손톱 밑을 깨끗하게 문질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들 손 씻기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씻으셔야 합니다.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하는 것 절대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 손을 씻을 수 없을 때, 이럴 때는 손 소독제를 쓰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항상 바쁘거든요. 이 손 소독제 바르는 것도 진짜 대충 합니다. 너무 바빠가지고요. 뭐가 바쁜지.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30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6가지 동작을, 6가지 구석구석, 손가락 사이사이, 손등, 손바닥, 엄지손가락, 손톱 밑, 이런 데 전부를 적셔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충분한 양을, 500원짜리 동전 크기 정도를 충분히 짜서 비벼주시는 게 좋거든요.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안 하셔야 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라고 하시죠. 외출을 삼가하시고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은 피하셔야 됩니다. 특히 환기가 안 되는 곳, 밀폐된 장소는 피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만날 때는 옆 사람과 2m는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2m는 어느 정도 되냐면요, 양팔을 이렇게 벌렸을 때 서로 닿지 않은 정도,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악수 같은 이런 신체 접촉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코로나에 걸리지 않으려면 손 씻기를 한 다음에 꼭 마스크를 이제 쓰기를 잘 하셔야 되는데, 마스크 쓰기 전에 무엇부터 먼저 해야 될까요?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던 손 씻기를 하셔야 됩니다. 깨끗이 씻은 손으로 이 마스크를 꺼내십니다. 이렇게. 잘 보이시나요? 처음에는 이 깨끗이 씻은 손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만져도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이렇게 해서 철심이 있는 데를 먼저 위로 가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귀고리로 이렇게 마스크를 써줍니다. 그리고 철심 있는 이 부분 이렇게 잘 눌러주시고 당겨주시고 얼굴에 맞게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마스크를 벗을 때는 양쪽 귀고리만 잡고 벗어야 합니다. 벗은 후에는 바로 손을 씻어야 합니다. 벗은 마스크는 귀고리 부분으로 걸어두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걸어둘 곳이 없으면 종이박스 같은 곳이라든지, 그리고 종이박스가 없으면 마스크 바깥쪽이 위로 향하게 이렇게 보관하시면 됩니다. 마스크의 바깥 부분은 이 바이러스가 엄청 오염이 되기 쉽거든요. 다른 사람의 침방울이 닿기도 하고 해서 이걸 만지면 이 손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다 퍼지거든요. 쓰기 전, 쓴 후, 이 모두 이때마다 손을 씻으셔야 됩니다. 이걸 꼭 유념해 두셔야 돼요. 마스크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스크를 쓰고 벗고 할 때마다 손을 씻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바깥에 멀리 떨어져 있고 탁 트인 곳 있잖아요. 사람들이 밀집해 있지 않은 곳, 이런 곳은 안 쓰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바이러스 밀도가 높은 곳, 밀폐된 공간, 이런 데는
마스크를 쓰는 걸 꼭 챙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라든지 버스라든지 택시 안 이런 것은 꼭 쓰셔야 됩니다. 좁은 공간에 여러 사람이 오래 머무는 것, 이 세 가지는 꼭 피해야 됩니다. 내가 머무는 공간이 좁다, 사람이 많다, 세 번째, 오래 머물러 있다. 이 세 가지는 꼭 피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높으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험해집니다. 그리고 이때 꼭 마스크를 쓰셔야 됩니다. 실내에서는 꼭 쓰셔야 됩니다. 애절이 아니고요. 이거는 의무입니다. 다음에 기침 애절이 가장 중요한데요. 기침할 때는 옷소매로 이렇게 입과 코를 가리고 하셔야 됩니다. 또는 이 휴지라든지 손수건 같은 것으로 가리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냥 손으로만 가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손은 기침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하거든요. 손에 묻은 이 바이러스가 또 퍼질 수가 있으니까 옷소매라든지 또는 손수건 또는 티슈 같은 걸로 막으시고 휴지나 이런 걸로 막으셔서 기침하셔라. 그리고 이 옷소매로 이제 기침을 한 다음에 이 옷소매를 손으로 터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 안 하셔야 됩니다. 이 다시 손이 오염될 수 있거든요. 절대로 옷소매는 터시면 안 됩니다. 어르신들은 고혈압이나 또는 당뇨병이 많이 있으신데 고혈압약이나 당뇨병약 이거 꼭 챙겨 드시는 걸 유념하셔야 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병원 가기 어려우시잖아요. 또 코로나 걸릴까 무서우니까 병원도 안 가시고 약도 안 타시는데 이 복용 중이던 약물은 절대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코로나 시대라서 요즘 병원에서는 전화 처방도 가능하거든요. 대리 처방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꼭 가족이라든지 친지 또 이웃들에게 부탁하셔서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서 약을 받아 오셔서 약을 꼭 드시도록 하십시오. 또 안 될 경우에는 전화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흡입제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도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병원에서 지시한 대로 그 흡입제를 계속 사용하시고 또 안 되면 대리 처방, 전화 처방을 받으셔서 약을 끊기지 않도록 신경 쓰셔야 됩니다. 알게 모르게 어르신들 집에 바이러스가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환기가 중요합니다. 폐쇄된 공간은 바이러스 전파가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2번 내지 3번, 30분씩 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집안에 있는 바이러스를 없애는 좋은 방법이죠. 하루에 2번 이상 창문을 활짝 열고 이 바람이 잘 통하게 해주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소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7일에 한 번 이상 꼭 물건들을 잘 소독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손이 많이 닿는 곳, 문고리 같은 곳, 이런 곳은 꼭 소독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몸을 따뜻하게 해주시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어르신들은 돈을 아낀다고 보일러를 거의 꺼놓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골에 저희 어머니가 혼자 계시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돈을 아끼신다고 보일러를 거의 틀어놓지 않으셔요. 그래서 방이 냉골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어머니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돈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시면 돈이 더 들어가고 이 아들들한테 정말 잘하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했더니 요즘은 어머니께서 아끼지 않으시고 방을 따뜻하게 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몸이 추우면 병이 걸리기 쉽거든요. 코로나에도 걸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실내 온도를 한 50%에서 55%, 실내 온도는 22도 정도가량 유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방바닥은 이불 같은 걸 깔아놓고 따뜻하게 하고 계시는데 실내 온도는 차가워요. 근데 안 됩니다. 실내 온도가 더 중요하거든요. 방 안 공기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거. 절대 돈 아끼지 마세요. 병이 걸리면 돈 더 들어갑니다. 기름값보다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외출할 때 얇은 옷을 여러 벌 끼어 입는 것이 좋습니다. 모자라든지 스카프라든지 목도리 같은 거, 그리고 목이 긴 양말 같은 거 꼭 챙겨 신으시고요. 신체가 노출되는 것은 최대한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충분한 물을 드시고, 그리고 하루에 1 내지 1.5 내지 한 2리터 정도의 따뜻한 물을 드시는 거, 이거 중요하고, 이 따뜻한 물은 위장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요. 생강차라든지 모과차, 홍차, 이런 따뜻한 성질의 차를 마시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의심될 경우에 여러분들 코로나 검사를 주저하지 마셔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으면 꼭
집에 머무지 마시고 선별진료소에 가셔서 꼭 검사를 받으셔요. 열이 높다든지 두통이 있다든지 기침이 있다든지 목이 아프다든지 호흡곤란 또는 춥다든지 오한이 있다든지 복통, 설사, 그 다음에 이런 증상 말고도 평소보다 몸이 어딘가 찌뿌둥하다 이러면 집에서 쉬십시오. 그리고 코로나가 의심되면 질병관리청으로 전화하세요. 1339 이 번호로 전화하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에 연락하셔도 됩니다. 65세가 넘으시면 흔히 발생하는 문제가 또 영양불량이거든요. 이 나이가 되면 식욕도 떨어지고 소화도 안 되고 영양불량이 잘 오실 수 있습니다. 영양불량인지도 모르고 그 습관대로 그냥 드시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영양불량을 막기 위해서는 영양소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특히 단백질을 드셔야 되는데 노화가 되시면 근육이 많이 빠져나가는데 이걸 챙기기 위해서 단백질 꼭 챙겨 드셔야 됩니다. 좋은 방법은 계란 후라이를 드실 때 흰자를 한 두 개나 세 개 정도에다가 노른자 한 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걸 해서 후라이를 드시면 도움이 되고 소고기나 돼지고기 이런 살코기를 드시고 장조림 같은 그런 거를 반찬으로 해서 드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새끼 식사는 꼬박꼬박 챙겨 드셔야 돼요. 아셨죠? 틈틈이 운동하시는 것도 꼭 잊지 마시고요. 손 씻기 잘 하시고 마스크 잘 쓰시고 몸도 따뜻하게 잘 유지하시고 새끼 꼭 챙겨 드셔서 코로나를 잘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